그 전에 화제가 됐던 드라마가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들 아십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방구뽕이라는 인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방구뽕이라는 인물은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학원에 애들이 타고 있는 셔틀버스를 탈취해가지고 그 학원에 시달리는 애들을 해방시키겠다고 그 동네 뒷산에 놀러가서 하루 종일 재밌게 놉니다. 그 어린이 납치는 굉장히 큰 죄로 묻는데요.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우선 어린이를 키우는 어른들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합니다. 나중엔 늦습니다. 대학에 간 후, 취업을 한 후, 결혼을 한 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비석치기, 술래잡기, 말뚝박기, 고무줄놀이, 나중엔 너무 늦습니다. 불안이 가득한 삶 속에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찾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 저도 놀고 싶어요. 어른도 놀고 싶어요. 아, 정말 눈물 납니다. 어른도 행복해야 되고 놀아야 되는데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보시면은 애들이 학원에서 그 학교 끝나고 이제 학원에 가면 10시까지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걸 먹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어린이들이 자라서 결코 건강한 어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은 이 어린이들이 행복하거나 지금 당장 놀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어린 시절의 학대와 그 고통이 어른이 되어서는 엄청나게 큰 결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나비 효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평양 건너편의 나비의 날갯짓이 맞은편에 태풍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카오스 이론 같은 데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린이 시절이 바로 나비의 날갯짓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어린 시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겪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집약체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들이 이 어린이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들끓고 있는 에너지가 우라늄 같이 이렇게 농축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짓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윤석중 선생님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윤석중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이분이 바로 윤석중 선생님의 얼굴입니다. 장래의 문학가, 교동보통학교 5학년 윤석중, 16살 때 글 잘 짓는 어린이로 동아일보 1925년 2월 6일에 실렸습니다. 순하게 생겼죠. 저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윤석중 선생님을 이름은 못 들어보셨어도 여러분들이 윤석중 선생님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모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윤석중 선생님의 노래를 불러볼 테니까 이 노래 들어봤다 하시면은 채팅창에 네라고 써주십시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다 들어보셨죠? 또 이 노래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있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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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있죠. 되려면 얼마든지 많죠. 윤석중 선생님 노래가 얼마나 많은데 그만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그런가 봅니다. 윤석중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은 이런 프로도 있었습니다. 윤석중 선생님의 노래만 모아서 열려라 동영세상 한 특집이 만들어진 화입니다. 노래 외에도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이런 노래도 있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또 이 윤석중 열려라 동요세상 윤석중 특집의 이 사회자 MC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맡게 된 박은빈 배우입니다. 박은빈 배우가 어렸을 때 이 열려라 동요세상 MC였고 윤석중 선생님의 그 특집에 사회를 봤다는 거죠. 참 인연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뒤에 가서도 또 인연이 하나 나올 텐데 이 어린이 문학과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관계는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 1899년에 태어나셨고 윤석중 선생님 1911년에 태어나셨는데 1923년에는 소년운동 선언이 발표되는데요. 두 번째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어린이날에는 어떤 해방선언을 했느냐, 어떤 어린이 인권선언을 했느냐, 아까 이제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국봉은 세 가지 이 선언을 했는데 여기도 세 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어린이를 온전한 사람으로서 대하라는 겁니다. 경제적 해방,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어린이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도 아동 노동이 만연하고 있죠, 아직도. 축구공 만들 때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또 문화적 해방.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문화적으로도 해방되어야 한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어른에게 주는 글하고 어린이에게 주는 글을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어른에게 주는 글,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어린이가 어른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높은 존재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에게 경어, 존댓말을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게 갑자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대우주, 이 우주 전체는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대우주의 그 신경망 중에 가장 말초신경, 가장 예민하고 가장 섬세한 말초신경은 어린이에게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나중에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에게는 어떤 글을 줬느냐?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존대하기로 합니다.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여기서 어린이에게 중요한 것은 자연과 가까워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자는 것은 뭐 부지런한 어린이가 되라 이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주 자연의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항상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자연의 운동 패턴을 항상 보고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라. 인간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주 자연 만물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지침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난 얘기 1922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린이날인데 왜 이렇게 자연 타령을 하느냐 그 얘기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인데 방정환 선생님과 윤석중 선생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에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드셨는데 이 잡지가 무지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잡지였는데요. 이 잡지에 열렬한 애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중 선생님이 아까 이 신문 기사에 보면 교동보통학교 5학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교동이 어딥니까, 여러분? 그죠? 낙원상가 옆에 교동초등학교가 지금도 있는데 그 교동초등학교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동초등학교 건너편에 수훈회관이 있는데 그 수훈회관 옆에 천도교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 이 천도교당에서 어린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천도교당에서 어린이 잡지를 만들었느냐? 천도교라고 하는 것은 동학의 이름을 바꾼 거죠. 동학이 일제강점기에 이름을 천도교로 바꿨습니다. 동학 하면 다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학농민혁명,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 일제강점기 때 본부가 교동보통학교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방정환 선생님은 이 천도교당에서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느냐? 방정환 선생님이 이 천도교 3대 교주인 손병희의 셋째 사위인 겁니다.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죠? 그 33인의 1번이 손병희인데 손병희의 셋째 사위가 바로 방정환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도 천도교인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린이 윤석중이 교동보통학교를 등하교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일하러 가는 방정환 선생님을 멀리서 본 거예요. 근데 방정환 선생님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거구셨다고 해요. 무지하게 뚱뚱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누구나 방정환인 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잡지를 만드는 분이니까 반가운 마음에 그냥 불렀어요. 그랬는데 왜 그러시지요? 하고 방정환 선생이 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도망쳤대요. 처음에 자기가 아닌 다른 어른이 자기 뒤에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뒤에 있는 어른한테 얘기를 하시는 건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래 뒤에.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하는 어른이라는 것을 처음 본 겁니다 이때. 왜 나한테 존댓말을 하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후다닥 도망간 거죠. 그렇게 자기가 팬이었던 분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때부터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시는 잡지 어린이에다가 시도 쓰고 거기에 방정환 선생님이 야라고 안 했겠죠. 존댓말 했으니까. 윤석중 군 이 어린이 잡지에 그 한 코너를 윤석중 군이 맡아주시겠어요? 해가지고 편집도 맡깁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2년 뒤에 방정환 선생님이 편집장이었던 어린이를 뒤이어서 편집장을 맡게 됩니다. 이 정도로 깊은 인연이 있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를 교육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보다도 지식보다도 자연과 친해지는 것이다. 맨발을 벗겨서 길러라. 자연과 친하게 하라. 자연의 품에 안겨 자연과 같이 자라게 하라. 이것이 교육 중에서 최고의 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방국봉이 그 어린이들을 납치했을 때 그래 자연 속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국봉의 왜 이름이 방국봉일까요? 원래 성씨가 방씨예요, 방씨. 방씨 중에 어린이 운동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방정환 선생님이죠. 방국봉은 아마도 제 생각엔 방정환 선생님에 대한 오마주가 아닐까 강한 그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